일정 부분 이제 뭐 민주당 계속 시스템 공천, 그것도 이해찬 대표 계실 때부터 정해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이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 당헌 당규에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기 뭐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인재 영입 1호, 2호, 3호 예. 세 번째 영입이 됐잖아요. 예. 그 영입 후보로 거론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 세 분이 다 없어요. 일면식이 없었던 분들이 예. 후보로 영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경륜이나 뭐 깜도 안 되는데 소위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으로 예. 뭐 후보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지금 인재 영입 과정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예. 그 기구에서도 무슨 뭐 친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시스템에 따라서 그 일정한 특히 현역들은 대부분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경선에 뭐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없죠,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그 과거에 이제 쌓아놓은 우리 당의 전통대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될 거다. 네. 공정하게. 네. 어쨌든 뭐 인재 영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공천 관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뭐 크게 사천이나 아니면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 드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영입 과정에서 이제 대표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위원장이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룸이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예. 각 영역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영역에서 그래서 평판이나 경쟁력이나 예. 뭐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저는 나 추후에도 뭐 이게 뭐 개인적인 사천이거나 이런 얘기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물론 총선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인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인물이 누가 들어오냐가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그것이 경쟁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물론 뭐 프레임 자체가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뭐 정권 심판으로 가더라도 민주당 자체 인물도 좋은 인물들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고심이 깊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대선은 뭐 인물 그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 특히 이제 총선은 뭐 이제 흔히 이제 구도와 이슈와 인물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얼버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기본 구도라고 한다면 그 해당 지역의 공약이라든지 그 시기의 주요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구도와 이슈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해 유리하더라도 앞만 봐도 저 후보는 우리가 뽑아주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또 한 분 한 분을 맞춰서 일종의 맞춤형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시스템으로 한편으로는 이런 전략 지역의 영입과 공천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후보가 충분히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정도의 인물을 내놓는 것은 당의 의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전체 구도에 맞게 인물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우려라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제 탈락을 하고 나면 그거 자체를 또 공격의 빌미로 삼지 않을까. 예컨대 뭐 대표가 비명계라는 이유로 본인들을 탈락시켰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요. 뭐 경선을 치르기 전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미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아닌 지역도 있는데 우리 당의 그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이 정치의 이제 소위 고관여층들인데 이분들이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과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뭐 무슨 대표나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그 당원들이 선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 원칙과 상식이 그분들의 이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당원들의 뜻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지금 뭐 걱정할 일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이제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77.7%의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로 선출된 당 대표를 때만 되면 물러나라고 하고 특히 체포동의안 1차, 네. 체포동의안 2차 할 때 사실상 요구가 당 대표 물러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당 대표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요구가 반영이 안 됐다고 소위 적과의 동침을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이유로 저 뒤에 숨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다른 요구를 하는 건 민주주의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맞는 말씀이고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뭐 저는 뭐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당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고 또 혁신에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당은 이 뭐랄까 모든 면에서 문호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종의 혁신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신당 차리겠다. 네. 이거는 일종의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협박성 정치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는 특히 당 대표를 지내고 우리 당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 당에서 온갖 뭐랄까 영광은 다 누리셨던 분이 뒤늦게 탈당을 조건으로 신당 네. 창당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천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뭐 당연히 지지를 못 받고 그렇죠. 그때 이낙연 총리가 대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도 대부분 지금 예. 만류하고 만류하고 있죠. 있고 동네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나 일반 국민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 행태에 대해서. 예. 그런 거라 본인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건 본인이 그러면서 1월에 뭐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셨더라고요. 더더욱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민주당 전체 총선판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차로 체포동의안 예. 관련한 이제 소위 파동이 있을 때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겹치는데 일부는 예.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면담 시청을 합니다. 예. 이제 그전 이제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물러나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저 이번엔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 그럼 뭐 그런 얘기 예,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기네들끼리 네. 대표가 사실상 약속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에요. 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 면담을 했는데 예. 그 전날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담을 취소를 합니다. 면담 자체를. 예. 그리고 이제 1차 그 체포동의안 할 때 이제 주말에 일종의 의원들을 이리저리 작업을 해가지고 예상치도 않게 수십 명이 20명이 소위 가결표를 던지고 20명이 기우와 예. 예.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일을 한 거죠. 그때도 조건이 대표의 이선 후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2차 소위
파동 예. 체포동의안 때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일종의 소위 비명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예. 정작 당일날 아침에 이선 후퇴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다시 강경해지면서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사실 일련의 행동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은 당에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총선에도 물론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예.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음. 뭐 신당 창당 뭐 일종의 뭐랄까 안 하는 조건부로 그런 걸 거는 거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오히려 안 되는 수를 찾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미를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걸 던져놓고 이제 안 했으니까 나는 하겠다. 뭐 자기 정당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화성의 이원욱 의원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표가 험지 출마해라, 안동에 출마해라. 그거 들어보셨죠? 본인 고향이 네, 아마 보령일 텐데 예. 본인이 지금 보령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보령에는 훨씬 우리 당에 더 경쟁력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는 전체 총선을 그렇죠.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당에 대한 애정은 있어서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긴지 그냥 막 질러보자는 얘긴지 그냥 구별하기 쉽지 않고 별로 대답할 가치도 없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공천권을 보장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본인들을 탈락시키면 나중에 이제 뭔가 빌미를 삼아야 되니 이재명 비판에서 결국 탈락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중요하니 인재 중심으로 가고 네. 원칙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제도니까 이 제도 자체를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바꾼 거 빼고 그러니까 하위 10%였나요? 20%였나요? 그때 좀 감점을 세게 하는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하위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변화 왔는데요. 예. 8년 전에는 예. 하위 20%는 공개하고 예. 컷오프를 시켜서 출마 자격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들이 다 예. 이게 무슨 공정하냐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4년 전에는 하위 20%를 컷오프는 시키지 않되 경선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경선 과정에서 또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당 대표하고 공관위원장만 아는 예. 비공개로 해가지고 4년 전에는 그렇게 했더니 내부에 아무런 잡음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근데 다만 하위 10%하고 하위 0에서 10, 예. 11에서 20까지를 똑같이 하는 게 맞겠냐 이런 것에 대한 혁신위의 문제가 있었고 혁신은 훨씬 더 페널티를 세게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너무 또 세게 주면 실제로 경선을 하나마나한 문제가 있어서 예. 하위 0에서 10%를 조금 더 페널티를 세게 하고 예. 11에서 20%까지를 조금 이제 현행대로 하고 해서 예. 30%, 20%를 이제 조정을 했죠. 예. 차등을 주는 건 적당한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남는 거는 그러면 하위 20%하고 하위 21, 22%하고 차이. 그 차이는 그러면 적정하냐 이런 예.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예. 그건 또 다음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게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 오신 시스템 공천에서 크게 변한 거는 그거 빼고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왔다고 해서 뭐 공천 룰을 완전히 바꾸고 이런 건 없는 거고 네. 좀 그 혁신의 안을 받아들여서 하위 10%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페널티를 세게 주는 거 이것만 지금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하위 20%를 컷오프를 하겠다고 아, 지금 그래요? 예, 했고 예. 그 명단이 한 바퀴 돌았어. 돌았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하위 20%를 컷오프하면 그게 전부 아마 이준석 신당으로 갈 그렇게 겁니다.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우리 당처럼 감점을 주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